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까지 편성하는 서울시 청년자치정부가 이달 말 출범합니다. 청년 100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그동안 청년통장과 청년수당 등이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이라고 하죠.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도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청년 세대와 비청년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벽, 이 벽을 낮추는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3월 2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며 10억 원의 예산을 받게 된 뚝섬역 상점가가 지역 거점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철거 용역의 세입자 폭행으로 논란이 됐던 인덕마을의 세입자들이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며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의 기초의회 의장들이 공통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한뜻을 모았습니다. 어제 낮 성북구 장위동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뚝섬역 상점가가 지난해 특성화 첫걸음 시장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면서 10억 원의 예산을 받게 됩니다.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해 2021년까지 지역 거점 시장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뚝섬역 3번 출구 방향, 생활 편의 업종부터 유흥 업종까지 500여 개의 상점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름하여 뚝섬역 상점가. 지난 2016년 4월 정식 상점가로 등록한 이후 현재 70여 명 규모의 상인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뚝섬역 상점가는 지난해 특성화 첫걸음 시장으로 선정돼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데 이어 올해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특성화 사업 우수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점가는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다른 시장이 한 10년 걸쳐서 첫걸음 시장이 될 거를 2년 만에 첫걸음 시장이 됐고 또 첫걸음 시장 끝난 다음에 바로 또 문화환경 시장 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 이유는 이제 뚝섬역 상점가가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고 뚝섬역 상점가는 역 근처인데다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각종 기업이 인근에 있어 낮 경기는 나쁘지 않은 편. 하지만 직장인 퇴근 후엔 매출이 급락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과 달리 단절된 형태의 개별 점포를 운영하는 터라 상인들 간 유대가 적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 마련에 쓰입니다. 우선 상인들이 주관하는 공동행사를 마련해 유대감과 소속감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 강사를 초빙해 영업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지역 명소인 서울숲과 살고지다리, 수제화 거리 등을 연계해 야간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사업단이 상인들을 돕습니다. 콘텐츠를 이용을 해서 여기가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상점에서 모든 것이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옛날처럼 멀리 안 나가고 뭐 쉬운 얘기로 백화점 안 가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를 올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와 상인회의 목표는 2021년까지 뚝섬역 상점가를 지역 거점 시장으로 만드는 것.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재건축 강제 철거 도중 용역 직원이 상가 세입자를 폭행했던 노원구 월계동 인덕마을 사건. 3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덕마을 상가 세입자들이 노원구청 앞에서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선화 기자. 네, 저는 지금 노원구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인덕마을 재건축 상가 세입자들이 집회를 가졌다고요. 이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2시 인덕마을 재건축 상가 세입자 200여 명은 노원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있었던 강제 집행의 악몽을 또렷이 기억한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 인덕마을 상가 세입자 대책위 김진욱 위원장은 조합이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상가 세입자 수십 명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예.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용역 직원의 폭행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조합은 적절한 보상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노원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대화를 위한 3자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뚜렷한 활동은 없었다면서 이는 노원구청이 방조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집회를 마친 세입자 측이 노원구청에 항의 서한도 전달했다고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 발언과 구호 재창 등 집회를 마친 세입자 측은 이후 노원구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 두껍게 방호벽 친 경찰 기동대가 성사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입자 측은 안으로 들어가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경찰과의 대치는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네. 이때 노원구청 관계자가 나와서 세입자 측으로부터 항의 서한을 건네받았는데요. 노원구청 관계자는 세입자 뜻을 오승록 노원구청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네, 끝으로 인덕마을 재건축 논란은 어떤 사건인지 그간 벌어진 일들을 정리해 주시죠. 네, 노원구 월계동 2 재건축 정비지역, 흔히 인덕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장사를 하던 상가 세입자 200여 명은 이주 대책과 적절한 보상 없는 재건축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4월 26일 철거가 진행됐는데요.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세입자 측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했다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철거민과 연대 집회를 벌여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원구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보상과 이주 대책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원구 인덕마을 상황 살펴봤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를 일컬어 이른바 강남 3구라고 합니다. 이들 세 개 지역 의회가 지역 현안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동체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의회 의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인접자치구 의회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겁니다. 위례 과천성같이 여러 자치단체가 함께 풀어야 할 현안 사안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이웃 지역과 상호 교류를 통해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 발전할 수 있는 해답을 찾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세 의회는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정책 결정과 조례 제정,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해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문화, 예술 활동 교류 활성화를 내용에 담았습니다. 강남 3구가 최초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날이고요.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수한 의정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또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남과 송파, 서초구 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한 번씩 의장당 간담회를 여는 한편 1년에 한 번 전체 의원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장단 회의는 서초구에서 열립니다. 자, 강남, 서초, 송파, 화이팅!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구의회의 역할 중 하나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보통 구의원들은 구정질의를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그런데 성북구의회의 경우 구정질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구정질의는 취소됐습니다. 22명의 의원 중 단 한 명도 질의 안건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 예정됐던 안건 처리만 신속하게 이뤄진 가운데 임시회는 폐회했습니다. 우리 264회 때 폐기할 거니까 일단은 구청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나올 준비를 해라. 알려준 거고 24시간 전까지 구청 통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보를 안 했죠. 이제. 그래서 그 질문이 사라져가지고. 구정질의가 돌연 취소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는 구정질의 안건이 접수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취소된 전력도 있습니다. 또 구정질의 건수에서도 타 자치구 의회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을 비교해보면 성북구 의회 구정질의 건수가 7건인데 반해 서대문구는 50건,
종로구는 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로구의 경우 구의원 수가 성북구의 절반인 11명입니다. 특히 성북구의회 구정질의 7건 중 6건을 진행한 의원은 동일인입니다. 22명의 의원 중 단 2명만이 구정질의에 참여한 겁니다. 모 의원님은 따로 준비 중이신 건 없으세요? 아니, 상사인데 처사들한테 한 게 지금. 여러 아이템으로 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뭐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이후에 진행 못 시킨 건 있는데 저는 좀 이처럼 비판과 감시 역할에 소극적인 구의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견제 방법 중 하나인 구정질의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구의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곧 기초의회 무용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주민을 대신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인데 아무 구정질의가 없다는 것 자체는 의회의 기능 부전을 의미하는 거죠. 안을 추인하는 정도로 끝나니까 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거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까지 대변해야 할 구의원들. 그들의 굳게 닫힌 입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지입니다. 민간 위탁한 구립복지시설의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용산구가 민간의 운영을 맡긴 요양원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구립복지관에서는 노동법을 위반했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가 5년 전부터 민간 위탁한 구립한남 노인 요양원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 4명은 지난해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해직자들은 부당해고라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휴게 시간에 일한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체불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요양원이 기존에 없던 정년을 만들어 해고했다는 겁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데서 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휴식시간이 다 까진 거예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나이 지나서 들어갔고 여기는 정년은 없다. 그래서 입사를 했고 1인당 적은 사람은 350서부터 500까지인데 회사에서는 30만 원을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 합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너무 부당하다. 지난해 효창 종합사회복지관에선 시간 강사 3명의 퇴직금을 미지급했다가 결국 3,800여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가럴 종합사회복지관에선 퇴직 종사자의 연차수당 300여만 원을 미지급해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설혜영 용산구 의원은 집행부의 관리 부실을 꼬집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수당, 퇴직금 지불 문제에 허술함이 있었다는 점은 민간위탁 기관을 지도 감독해야 할 책임 있는 구청이 무엇을 했는지 반성이 필요합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구에선 위탁한 사무가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구립요양원에서 제기된 부당해고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구제 신청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다른 복지시설에선 현재 적법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관례적으로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지 않아 현재는 시간 강사를 포함한 모든 복지관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체불임금 판정이 났고 부당해고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이 굉장히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용산구는 앞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보완할 점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구로구의 수건 사업인 차량기지 이전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사업 현실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 철도기지 이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듯 500석의 구민회관은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환경 분야 설명회지만 주된 관심사는 이전 이후 현 부지 활용 그리고 사업 일정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무엇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저희가 궁금한 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계획 발표 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용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제 선거도 끼어 있고 그러는데 맨날 이거 갖고 많이 써먹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속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 규모가 크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속도를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사업 착수까지 여전히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았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부탁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고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절차가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하는데 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공사도 빨리 해야 4년,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또 현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에 나선 구로구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설명회를 마련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8년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개발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토지용 계획을 좀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 저희가 4월 정도쯤 해서 다시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한편 이전 예정지인 광명시에서 역사 추가 설치와 차량기지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를 수용할 경우 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교통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몇몇 시민단체들은 지역에 국한된 문제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을 위한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을 공개했습니다. 역사성을 간직한 국가 상징 광장이자 열린 일상의 민주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광장 복원과 차선 축소에 따른 교통 문제, GTX-A 복합 역사 설치 같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모여 원탁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시의 새 광화문 광장 계획에 정작 시민이 빠져 있다며 새로운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위원회가 대부분 전문가로 구성된 상황에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점과 기본 계획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공모가 이루어져 다수의 조경, 건축가가 외면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2021년 5월 달에 박원순 시장의 세 번째 임기 안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떨쳤으면 좋겠다. 좀 멀리 보고 논의들을 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조성한다면서 정작 시민 이용 현황 등에 대한 기본 자료도 없이 개발 계획이 추진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교통대책 역시 설계 공모 조감도에 나온 대로 10차선을 6차선으로 규정해 짜맞추기식이라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막대한 세금이 드는 GTX-A 민자 역사 조성도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우리가 광화문 광장 얘기를 하면서 GTX 얘기를 했었지? 이 도로들이 정말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하겠다. 광장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광화문 광장 환경지킴이는 시민단체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각종 집회와 행사,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반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광화문이 정말 시골 장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하루도 지금 끊임이 없이 시 갈등의 현장입니다. 정말 혼란스럽고요. 광화문 광장 계획의 쟁점과 다양한 문제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원탁 토론회는 서울시 관계자 없이 제한된 공개 자료만으로 토론이 이루어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어제 낮 12시 50분경 성북구 장위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구와 침구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보조금 16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취약계층에만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가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만큼 일반 가정에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12,500대가 선착순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보조금 신청은 관할구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의사상자 가족 또는 유족은 서울동물원 등 시가 운영하는 유료 공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회 이호대 의원이 의사상자 예우를 위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 오늘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의사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3월 현재 인정 현황은 전국에 786명, 그리고 서울시에 146명입니다. 구로구 구정 홍보단이 어제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구로구 주민 20명으로 구성된 구정 홍보단은 개인 SNS 등에 지역 축제와 관광 명소, 구정 소식 소개를 비롯해 각종 재난 상황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 관계자는 홍보단 운영이 지역의 각종 소식과 구정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활동 결과는 구청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밥그릇 챙기기와 방만한 운영, 견제의 부재 등 기초의회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주민들과 가까워지려는 소소한 활동들도 좋지만 기본기에 충실한 담백한 의회를 주민들은 더 바라고 있을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